그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양대 세력이 세이브 코리아하고 전광훈. 전광훈 네. 두 세력인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 코리아보다도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를 많이 내왔죠. 그 과정에서. 그랬죠. 예. 실제로도 세이브 코리아는 파면 결정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 질서다. 그렇다면 승복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. 또 전한길 씨도 결과에 승복한다. 그러나 자신은 이번 전투에 패했지만 다음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라는 각오를 다져서 네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도했어요. 음. 전한길 씨나 세이브 코리아에서 그런 메시지를 내서 네. 우리 그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전광훈 목사가 하는 것은 워낙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이익 때문에 이 탄핵 반대 집회 시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욕심이 있다 이런 생각 들죠? 네, 사실은 들죠. 그게 예.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탄핵에 반대했고 이번에 불복한다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아이 저긴 의례 저러려니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무엇보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든 반대했던 사람이든 우리 당내에 있는 분들이 네. 한결같은 목소리로 헌재 그 판결을 존중한다. 수용하고 승복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또 이게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조기 대선을 잘 준비하자라는 쪽으로 완전히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했던 것도 우리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물론 상처받은 분들 여전히 많지만 네. 그럼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신호를 준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좀 얘기하고 싶어요. 그 결정문에서 네. 민주당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과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제가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. 공교롭게 말이죠. 금요일 날 탄핵 판결이 있은 다음에 토요일 날은 대변인이 딱 한 명만 당직으로 돌아가거든요. 근데 제가 토요일 날 당직 대변인이었어요. 그러셨어요?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뭐 좀 추웠는데. 예. 침울한 분위기잖아요. 우리 당 전체적으로는. 기쁘지 않죠. 예. 그래서 메시지를 냈는데 이 헌재가 국회에 고언을 했다. 쓴소리를 했다 이거죠. 그 고언에 민주당도 답을 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논평을 냈고 그게 실제로 많은 매체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네. 한편으론 이번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 역시 지적했다. 그 독선과 오만 그 의회에서의 독재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민주당도 해야 된다. 그렇죠.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 복원에 열심히 노력하겠다. 그러니 민주당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지의 논평을 냈는데 헌재가 판결한 거는 이런 거잖아요. 쉽게 얘기하면 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할 정도의 잘못을 했다. 그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어. 네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데는 민주당의 잘못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정치적 법적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만 지게 됐고 그 일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책임은 저는 결국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네. 조기 대선에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기울어진 운동당이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라는 리스크가 있고 또 지금 이러한 계엄에서 뭔가 깨끗하게 뭐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에게도 심판은 있을 것 같아요. 예. 쉽지 않을 것 같아요, 거기도. 맞습니다.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얘기했었던 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? 이른바 윤이 동반 퇴진론.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뭐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러면서 정치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됐잖아요. 다시 정치 일선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뭐 강경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.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차기 다음에 뭐 미래 그 지도자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서 일정 부분
뭐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건 맞죠. 지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. 네. 근데 여전히 5개 재판 가운데 1심이 안 나온 재판도 3개나 되고 그런 이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덜어졌지만 결국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도덕 리스크와 신뢰의 리스크 이거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판단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. 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다 그러죠. 나경원 의원을 불러서 입법권마저 민주당이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행정권마저 민주당이 갖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. 저 그 100% 동감하는 얘기입니다. 아니 이민 갈게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. 100% 동감하는 얘기인데 그 상황을 만든 주역이 누구냐. 이재명의 책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계엄이라는 선택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도 그럼요. 저는 뭐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. 그럼 나머지 책임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 시간이 네.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